아직 미국 시장에 디플레이션이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 대비하고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리기의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번 주 마지막 장에 다우존스는 2.85%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두 번의 주별 큰 하락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와 텍사스주 등의 경제 재봉쇄 우려, 그리고 은행에 대한 연방은행 경고의 이유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1920년에 설립된 백화점 제시페니, 렌트카 업체 헐츠,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모두 몇 년 동안 경영난을 겪어오던 기업이긴 했지만 이번 코로나 경제 봉쇄로 인해 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주식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디플레이션 시대 속에서의 주식 투자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물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 지속적인 하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빼듯 경기가 수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가가 하락하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요. 돈의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 것보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넘쳐나고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물건을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결국 물건을 생산하던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원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회사의 경영에 처질이 생겨 부도가 나거나 인원 감축 또는 연봉을 삭감하게 됩니다. 실업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자리를 잃거나 삭감된 연봉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심리는 더욱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경제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잘 설명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고 투자 및 고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한 소비가 감소되게 되어 또다시 기업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물가 하락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아닌 경제가 퇴보됩니다. 경제 활동이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불황으로 이어지고 불황이 악화되면 공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에는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 미술품, 금 등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수입하는 소비 심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에 더 요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률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팽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위험자산, 즉 주식, 부동산,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채권과 현금성 자산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큰 물결이 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기 침체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현금성 자산을 모아라. 디플레이션 환경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로든 수익을 얻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비를 줄여 최대한 저축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디플레이션 대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속에서는 기업들의 수익이 낮아지고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실패할 위험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반복적인 단기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이 낮으면서 적당한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장기적인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불확실한 미래 성장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라. 이는 부동산과 주식에 모두 해당됩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성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 성장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낮더라도 매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배당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중에서 시장 점유율도 높고 독점적인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배당 기업을 고르기 어렵다면 안정적인 우량 배당 기업들로 구성된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은 인출하지 말고 추가로 매수해야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별 종목보다 ETF에 투자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개별 기업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 디플레이션이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 대비하고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